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IT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키팩터를 가지고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텍도 말씀드렸고 파커 시스템스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제 테크윙도 봐야 된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자료에서도 테크윙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보고서들을 좀 찾아봤는데 2020년 11월 25일 날 나왔던 한토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테크윙이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하이닉스에 전문적으로 그 테스트 핸들러를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후공정에 들어가던 테스트 핸들러를 납품을 했었고, 메모리와 이게 비메모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 점유율은 70%로 1위다. 거의 뭐 하이닉스에 몰빵되어 있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핸들러만 하지 않고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도 이제 개발을 했고, 이 비메모리 핸들러가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OSAT의 어떤 회사들 위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SSD 핸들러와 그리고 COK 그리고 버닌 장비 등의 매출도 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다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고객사는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암코어 등 비메모리 OSAT 회사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메모리 핸들러 위주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메모리뿐만 아니고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2020년 기준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SSD 쪽, 낸드 쪽 투자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나 이런 그 회사들이 낸드 쪽 투자를 하지 않을까? 마이크론 등 글로벌 회사들이 3개년에 걸쳐 투자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 주요 이제 고객사 중 하나인 키옥시아가 SSD 버닝 공정 투자를 할 건데, 이 버닝 공정 기존에 없던 테스트 공정이다. 그래서 뭐 신규 매출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키옥시아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키옥시아가 9월 달에 IPO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일본 증시 상장하게 되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결국엔 캐펙스 투자를 하겠죠. 따라서 이제 한 4분기쯤 되면은 이 테크윙에서 SSD가 이끄는 실적에 대한 그림이 4분기랑 내년 1분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SSD 관련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얻는 투자 아이디어는 키옥시아가 한 4분기쯤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시장 점유율이 SSD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그 낸드 관련된 소재나 장비 회사들도 좀 볼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 가시면서, 여기 밑에도 보시죠. DDR5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제 과거 보고서고요.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은 CPU가 이제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각각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DDR5의 어떤 세대 변화가 되면은 COK라고 하는 부품 매출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어떤 성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COK는 핸들러 내 각 칩을 닫는 트레이인데 칩의 종류가 바뀌거나 외형이 변할 때마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K 매출이 바로 이제 그 DDR5 생산이 늘어나면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테스트 타임이 이제 기존 제품보다 길기 때문에 COK 교체 이후에는 메모리 핸들러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메모리 장비 쪽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매출 브레이크다운 한 거 보면은 메모리 핸들러는 DDR5 이 효과로 2022년도에 증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2020년도 보고서니까, 비메모리 핸들러는 지금 최근에 이제 OSAT의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빈메모리 핸들러는 OSAT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서
2021년도 2분기부터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듈 SSD 핸들러는 낸드 회사에 투자가 필요한데 낸드 회사의 투자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쿼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K는 결국에는 이제 DDR5의 어떤 전환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SK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COK 매출액과 DDR4의 전환 효과, DDR4로 전환했을 때 COK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DDR5로 전환하게 되면은 당연히 COK의 어떤 매출이 또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봤던 보고서는 2020년도고 2021년도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이제 OSAT의 비메모리 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다 보니까 OSAT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게 되면서 장비가 좀 발주될 것 같다. 그런데 1분기까지는 발주가 아니고 2분기부터 이제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거죠. 낸드 투자는 하반기에 하니까 뒤로 이제 밀려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서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내려서 보죠.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냐면 한미반도체가 비메모리 장비의 어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됐어요. 어차피 한미반도체는 거기 OSAT 향으로 비메모리 매출이 굉장히 비메모리 장비 매출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됐는데 이 테크윙은 밸류에이션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장비를 이제 파는 회사 치고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야 이거 한미반도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실적이 2분기부터 이연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5월, 6월 달부터는 시장에서 생각이 바뀐 게 2020년도까지는 OSAT가 그렇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안 봤는데 일단 작년에 소주받았던 신규 고객사향 SSD 버닝 테스트, SSD 장비는 3분기, 4분기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파운드리 투자가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OSAT 업체의 매출이 증가한다. 지금 이거 되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 하이닉스가 M16 DRAM에서 DDR5가 투자가 재개될 것이다. 지금 이 투자 포인트가 하반기, 지금 3분기, 4분기 3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프리뷰를 한번 보죠. 프리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AT가 좀 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에는 SSD 괜찮을 거고 DDR5 전환 효과로 인해서 COK 매출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OK 매출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올라오는 거는 DDR5의 어떤 전환 효과이고 모듈 SSD 핸들러는 이렇게 하반기부터 올라오고 내년까지 이제 성장이 이어진다. 그리고 비메모리는 연간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그리고 TSMC나 올해 이제 보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칩 수요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다들 이제 증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의 어떤 탑라인 성장도 2022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핸들러는 당연히 DDR5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보고서이고 실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실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맞는 그리고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메모리 이제 핸들러의 매출이 지금 메모리 핸들러 매출액을 처음으로 이제 뛰어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죠. 메모리는 시크리컬한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들쑥날쑥한데 이 비메모리 관련된 핸들러 매출이 높아진다는 거는
어차피 빈메모리 쪽은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이 가능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익의 어떤 변동성을 줄여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빈메모리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SSD, 버닝 테스트 등의 2022년도에는 풀로 이제 온기 반영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OSAT는 계속 증설하니까 비메모리 핸들러 계속 좋아질 거고, DDR5 전환 통해서 COK 매출이 레벨업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실적 12개월 포워딩으로 이제 9.5배, 2022년도 기준으로 멀티플 얼마 보고 있나? 한 8배 정도니까 지금 한미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의 어떤 이익 비중이랑 뭐 DDR5의 어떤 쪽에서 COK도 사실 안정적인 어떤 매출 형태이고 그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면은 시장에서는 타켓 멀티플을 한 12배에서 13배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과거에 한 14배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한 14배, 많이 보면 한 15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깔끔하게 이제 2분기 보고서의 어떤 리뷰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KB가 좀 제일 깔끔하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텍스트는 제일 깔끔합니다. 다만 이제 눈으로 보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여기 보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비메모리 핸들러를 사가는 OSAT 후공정 업체들이랑, 그리고 ID 종합반도체 업체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활발해지니까 뭐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 종합반도체 업체는 거의 뭐 SSD 투자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주 후공정 업체들한테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나가고, 버닝 장비는 여기 종합반도체 업체들, 그게 이제 하이닉스, 키옥시아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부분별로 보니까 그 비메모리가 220억, 그리고 메모리 핸들러 및 SSD 핸들러가 225억인데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부품류는 그 DDR 그 4 관련된 부품이죠. 소모성 부품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비메모리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메모리 시장은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테크윙의 이제 하반기 보게 되면은 3분기, 4분기에는 모듈과 SSD 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 같다. 낸드 투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왜냐하면 OSAT의 시스템 레벨 테스트 도입 본격화에 따라서 525억에서 700억으로 고성장이 된다. 이 OSAT의 어떤 회사들의 칩 테스트가 뭐 요새 보면은 이미지 센서도 하고 AP도 하고 레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회사에 이제 OLED 외관 검사 장비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OLED의 어떤 침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OLED 캐펙스 투자가 있게 되면 자회사도 뭐 발목 잡는 현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부터 DDR5로부터 전환하기 때문에 COK, Change Over Kit의 판매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 팔방미인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 브레이크다운 한 게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는 꾸준히 이제 성장할 수 있죠. 4쿼터는 좀 쉬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증가할 수밖에 없고, COK는 당연히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 핸들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텐데, 플러스 이 SSD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 합쳐서 있는 건데, SSD는 그 SSD 관련된 장비들은 낸드가 3분기, 4분기 투자하면서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렇게 3개 회사가 주요 회사인데, 마이크론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키옥시아도 지금 3분기 때 IPO 한다. 그러면 돈 생기니까 투자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비메모리랑 DDR5랑 낸드 투자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붐업 하는 게 3분기, 4분기잖아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장비 회사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DDR5에서 심텍이 이제 가장 최선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거기에 목지 않게 모든 장비들이 테크윙은 약간 짬뽕인데 비메모리랑 그리고 DDR5 거기에 더불어 낸드까지. 그래서 테크윙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약점이 없어 보이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때 결국 DDR5 그리고 비메모리 거기에 더불어서 낸드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각각의 어떤 포지셔닝이 높은 장비 회사들을 사도 되는데 일단은 다방면으로 발을 걸쳐져 있는 테크윙을 시장에서 계속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밸류에이션을 잘 보시게 되면 비메모리 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요인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굉장히 외국 기업들로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보시면은 거의 뭐 8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디 특정한 곳으로 쏠려 있는, 매출 비중이 어떻게 특정하게 쏠려 있는 것도 아니라서 테크윙의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좀 싼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